진위를 가리지 않고 진품 명품을 가리지 않고 창고에 그냥 보관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어쨌든 지금 그 홍석현 씨는 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로 네네. 일관하셔서 지금 수사관들을 애먹이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노 의원께서는 그 엑스파일 수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진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8년 전에 이미 다 지나간 일을 지금 들춰내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엑스파일에 나오는 얘기들은 지금도 진행 중인 또 최근까지도 진행된 그런 이제 이 불법 행위들이거든요. 정경유착이라거나 불법 대선자금 조성과 전달 이런 것들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밝혀내고 처벌할 걸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계속될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8년 전 과거의 일을 지금 엄하게 이렇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그 수사에 대한 강경한 입장 때문에 일부에서는 삼성의 저격수다 이렇게 노 의원을 부르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 재벌 체제도 그 한국 경제가 선택한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또 특히 그 외국 자본의 공세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선 그대로 그 존재를 좀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만일에 재벌 체제가 한국 경제에 필수적인 그런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한 좋은 제도였다면은. 경제 발전을 강렬하게 원하고 있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그 제도를 다 수입에다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전 세계에서 재벌 체제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재벌 체제가 보편적으로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외국인 강도를 막기 위해 가지고 내국인 강도에게는 뭐 집에 들어와도 괜찮다. 어차피 내국인 강도가 훔쳐가봤자 국내에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국으로만 안 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을 막기 위해서 국내의 자본에 대한 통제나 이런 또 이제 불합리한 그런 지배를 갖다가 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요, 네.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기업은 곧 그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치 배우나 예술가도 그 이미지가 중요하듯이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면은 삼성 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어떻게 우리의 얼굴과도 같은데 이렇게 삼성 우리나라의 대표되는 이미지가 나빠진다면 결국 한국의 이미지에도 나빠지는 그런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과 같은 그런 큰 기업들, 우리 국가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보다도 더 깨끗해야 되고 더 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삼성은 그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서요, 그런 예술 분야와 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복지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의 뭐 쟁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세계 어느 이 인류 기업에서 그 나라의 어떤 이 정치권에다가 대통령이나 수상을 뽑는데 수백억씩 돈을 매 선거마다 이렇게 몰래 갖다 바치면서도 계속 세계 인류 기업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류 기업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도 이런 잘못된 과거의 그런 이 관례 이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이렇게 다스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럼 제가 보니까 민주노동당 경제정책 과제 여기 보니까요. 재벌 해체를 딱 이렇게 앞에 세우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재벌이 해체되고 그러면 노 의원께서는 삼성이 해체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삼성그룹이 해체돼야 되고 삼성그룹에 속해 있는 여러 기업들은 그대로 있어야죠. 기업의 규모가 크다고 하등 잘못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재벌들 중에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재벌이 몇 개인가? 사실 삼성하고 현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재벌들 전부 다 거의 망했거나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그리고 그들이 왜 망했느냐? 사실 그것은 뭔가 바로 이 문호발식의 그런 이제 이 재벌 체제 때문에 스스로 망한 거거든요. 일각에서는 또 노회찬 의원 뭐 하시는 그 여러 가지 그 발언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들에 대해서 박수를 또 보내고 있지만요. 또 다른 편에서는 폭로 정치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 있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몇 개를 폭로했나 보니까 폭로도 많이 안 했더라고요. 사실 제가 더 폭로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이제 폭로라는 이름으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만은 없다. 그래서 있는 대로 드러내는 것, 그것을 이제 폭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목욕하려면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목욕탕에 폭로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목욕하러 간 거군요.
예? 목욕하러 아, 간 그렇죠. 거군요. 예. 목욕해야 깨끗해지니까요. 어쨌든 노회찬 의원의 말이 바로바로 뉴스의 중심에 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얼마 전에 하셨던 그 한나라당 지지율이 40%가 넘었다는 것은 이건 병원에 실려가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이 진위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한나라당 40% 지지율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제가 바꿔서 일단 이제 참 일단 놀라운 사실이고요. 지지율 40%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쁜 현실은 또 아닙니다. 이제 그런 복잡한 마음을 사람이 40도 열을 가지고 있다면 병원에 가면 되는데 이 지지율이 40% 나오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뜻으로 한 얘기인데 마치 이제 지지율 40%니까 병원에 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민주노동도 앞으로 지지율 40% 돼야 될 당인데 민주노동당도 그럼 지지율 40% 된 병원에 가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원래 그 뜻과는 좀 다르게 전달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 홧김에 서방질한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자신도 그런데 실제로는 한나라당이 사실상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모를 했거든요. 과거의 한나라당과는 상당히 달라졌고 그런 노력의 변화의 그 노력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측면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한나라당의 그 고열을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10%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 네. 이거 저체온증을 좀 걱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물론이죠. 한나라당 40%를 보면서 민주노동당이 반성하는 게 최우선인 것이죠. 우선인 것이고 그걸 꼭 이렇게 뭐 질시하거나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비유 자체에 그럴 소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촌철은 좋지만 살인은 해서 안 되겠다. 사상자가 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제 다짐을 해봅니다. 아니라 사실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요 비판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명품 좌파는 따로 있는데 예. 짝퉁 좌파가 뭐 나서서 그런다든지 네.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제가 뭐 명품 좌파, 짝퉁 좌파 얘기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이제 좀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좌파는 아닙니다. 좌파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좌파 아닌 당을 가지고 자꾸 이제 색깔론 시비를 불어일으켜서 좌파라고 몰아치는 그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서 그것은 좌파 아닌 것을 좌파라 얘기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다. 그리고 또 열린우리당도 좌파 아니면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좀 좌파인 척하는 그런 태도도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 사기다. 좌파 아닌데 좌파인 척하면 그건 사기다. 그래서 여하튼 좌파 아니라는 점에서 짝퉁 좌파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아까 뭐 저체온증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요즘 민주노동당이 뭐 심정적으로는 제3당이라고 애써 위안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제4당 되지 않으셨습니까? 위기죠.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제3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4당인 건 사실이고요. 현실은 직시해야 되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많은 좀 냉정한 평가, 반성 그리고 뭔가 혁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 여야의 동료 의원들은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민주노동당이 과연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했는가, 운동의 연장으로 활동했는가, 거기에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운동권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정책을 자꾸 들고 나오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동의 못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이제 그냥 반대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는 또 인식을 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정당으로서 그 정당이라는 게 이제 정권을 이제 수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자격이 있느냐 이런 형태로서 국민들이 아직 고민을